네, 반갑습니다. 수익맨 가족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의 수익맨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수익맨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핵심 재료들과 상한가나 급등이 가능한 급등 예상 종목들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분들과 주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필수 아이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작에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는 항상 질 좋은 컨텐츠와 또 좋은 종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이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상한가, 연상한가, 점상한가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일교차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엄청 춥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때도 굉장히 좀 추워서 저는 요즘에 보일러를 틀고 그러고 자는데, 우리 수익맨 가족분들도 감기 혹은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게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건강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바깥에 다니다가 막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뭐 훌쩍거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이제 좀 한창 막 유행하고 지금도 좀 위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막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좀 민망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감기도 좀 함부로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아침에 막 일교차도 그 다음에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겨울이 다가오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겨울 수혜주들이 움직일 시기가 계속해서 좀 오고 있다는 것인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올 겨울은 2012년 이후에 최강의 한파가 올 수도 있다라는 뉴스들이 이미 벌써 가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대 가장 많은 빙하가 녹았던 해는 2012년이었는데 당시 북극 해빙의 면적은 341만 제곱킬로미터, 8월에 닥친 뒤늦은 태풍이 해빙 표면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북극의 면적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졌다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쭉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면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포근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극지방의 한기가 남하하면서 겨울이 더 추워지는 온난화의 역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또 온난화로 빙하가 많이 녹았다고 하죠. 그래서 올 겨울이 2012년도 이후에 가장 심한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직까지 오진 않았지만은 뭐 벌써부터 좀 많이 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 겨울에 대비해서 지금 날씨가 춰가지고 혹시 또 최악의 한파가 온다라고 하면은 겨울 수혜주들이 또 엄청나게 날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겨울에 잘 올라가는 겨울 수혜주들을 싹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과 종목 브리핑 들으시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 또는 여러분들 마음에 잘 드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겨울이 오면은 가장 뭐 대표적으로는 겨울 수혜주로 난방 관련된 종목을 난방주라고 하죠. 난방주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제 보일러 이런 것들을 겨울에는 뭐 당연히 많이 떼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수혜주로는 지역 난방공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일러 관련된 뭐 경동 나비엔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역 난방공사라는 종목을 하나 볼게요. 지역 난방공사라는 종목을 보니까 최근에 10월 19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그동안의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죠. 거래량이 적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한번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의 차트를 위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쪽으로 밀리던 종목이 대략 2019년도 혹은 2020년도 전에 혹은 2018년도까지 나오지 않았던 일일 최대 거래량을 붙이면서 위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동안의 하락 구간들이 굉장히 깊었어요. 월봉상에서도 그랬고 주봉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뭐 이제 주봉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런 저항 이평선들 이런 거를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의 뭐 분위기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윗공간이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난방공사가 원래는 이제 지역 내 아파트 이런 데다가 전기나 열을 공급하는 그런 이제 좀 겨울 수혜주로 손꼽히는데,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과 거래량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보일러죠. 우리나라는 뭐 귀뚜라미 아니면 경동 나비엔 얘네들이 좀 센 애들인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종목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경동 나비엔을 보시면은 경동 나비엔은 뭐 보일러, 그 다음에 온수 매트, 그 다음에 요즘에 그린 뉴딜 뭐 정책 얘기 나오고 하면서 친환경 보일러 이쪽으로 이제 수혜가 있는 종목입니다.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도 최근에 큰 폭의 움직임이 세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지난 2020년도 6월 그 다음에 7월 이후에부터는 분위기가 상승 추세를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 종목에 들어오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최근에는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그 다음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좀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별한 지금 상황에서의 차트의 특징은 없는데 그냥 우상향 차트가 나오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일단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겨울 시즌이 오고 해서 약간 친환경 보일러에 대한 좀 정책들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고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동 나비엔이라는 종목이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양광 쪽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대선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대선 파인텍은 신사업 분야 쪽에서 가정용 태양광 보일러 요거를 이제 만들고 납품하고 그쪽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부의 뉴스들이라던가 강조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같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는 기본적인 겨울 수혜주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종목을 더 보면은 삼립 SP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종목명에서 찾으려면은 SPC 삼립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야죠. 사실 이 기업은 좀 겨울 수혜주라고 하기가 조금 좀 웃긴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그 삼립 호빵을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호빵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인데 지금 몇 편의점에도 호빵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약간 겨울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SPC 삼립이 항상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요 종목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최근에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나? 요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여기다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수혜주에는 아 요런 것도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알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C 삼립 요 정도까지만 딱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겨울 수혜주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뭐 겨울 수혜주라고 하면은 뭐 과거부터 남방 아니면 뭐 이제 뭐 삼립 요런 애들이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요런 겨울 수혜주들이 셌었는데 이제 작년 혹은 이제 뭐 재작년 이때부터 해가지고 겨울 하면은 또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또 겨울철 수혜주들이 생겼습니다.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봄철 시즌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좀 불쾌한 그런 공기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했었던 재작년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미세먼지 테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폭등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은 약간 가정에서도 그때 이후로 공기청정기가 약간 필수 가전제품이 된 그런 이제 좀 그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들을 많이 안 돌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 다음에 그 재작년보다는 미세먼지 혹은 나오는 초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이 사실 올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3월달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공장 가동도 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실제로 좀 데이터들을 보니까 중국 지역에서 그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가 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름철에는 계절풍의 방향성이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가가지고 중국에 미세먼지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 좀 바람의 방향으로 방어를 해주는데 이게 겨울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압이 내려오는 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고기압이 위쪽에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쪽에 형성이 돼가지고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공기의 흐름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한반도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는 가을부터 시작을 하고 겨울 그 다음에 봄철 시즌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코로나를 벗어나자 다시 살아난 미세먼지의 악몽 그래가지고 10월 20일 어제 나왔던 뉴스 내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한반도가 미세먼지 공습을 받고 있다. 중국 뭐 GDP 회복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또 그 생산 가동
가동을 좀 많이 하고 공장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산업 활동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미세먼지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네요. 코로나도 중국에서 오고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도 같이 날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그대로 다 반영이 되면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에 그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세먼지 테마는 뭐 심하면은 뭐 강력하다고 하면은 저는 봄철 시즌까지도 충분히 이슈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새로 유입되고 그 다음에 심해지는 시기가 겨울 시기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미리 관심 종목으로 빼놓고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뭐 지금 좀 봐주는 그런 이제 매매 습관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첫 번째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기타 뭐 필터나 공장 매연 잡아주는 뭐 그런 시스템들, 이런 이제 뭐 기타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나리자라던가 아니면 웰크론이라던가 등등등 이미 이런 종목들은 코로나 시즌부터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수혜주로 테마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바닥에서 고가권까지 코로나 시즌 때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세먼지 테마보다는 더 센 코로나 테마가 붙었으니까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좀 제외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공기청정기라던가 뭐 기타 이런 종목들인데, 제가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 중에 기타 좀 뭐 KC 코트렐 혹은 뭐 이제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이렇게 뭐 필터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요거는 이제 공기청정기는 이제 가전제품 쪽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들을 좀 몇 개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재작년에 공기청정기 쪽에서 테마를 잡았었던 뭐 파세코라던가 아니면 위닉스라던가 아니면 신일전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츠라던가 위니아 딤체,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과거의 테마가 훨씬 셌었고 대장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제가 바로 지난 영상에서 그 태양광 쪽으로 그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내용들 설명드리면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도 이제 다른 테마를 통해서 미리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거를 시키고 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크린앤사이언스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종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세코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근데 파세코가 오늘 이 종목이 12.75%가 올랐네요. 오늘 굉장히 좀 강력한,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셌고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세코는 얘는 이제 사실 여름이 되면은 창문형 에어컨을 파니까 여름 수혜주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미세먼지 쪽이 아니라 파세코가 그 캠핑을 갈 때 가져가는, 겨울철에 가져가는 캠핑난로 판매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해요. 압도적인 1위 업체라고 해가지고 오늘 그런 뉴스들도 같이 붙었는데, 그럼 이제 뭐 캠핑용 겨울 난로라고 하면은 그건 난방기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겨울 수혜주의 더블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죠. 미세먼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공기청정 쪽으로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신일전자 이런 종목도 그 공기청정기 플러스 거기에 이제 뭐 겨울 난방기기 이런 거랑 같이 동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위닉스라는 종목과 차트 한 번씩 돌려볼게요. 지금 파세코가 가장 세게 움직였고, 위닉스라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고요.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일전자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양봉으로 위쪽으로 추세 돌파할 때 거래량이 툭툭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츠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하츠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과거에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여기서 2019년 상반기에 미세먼지가 좀 역대급으로 좀 들어왔을 그 시기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이제 그 미세먼지 테마주로 처음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고, 바닥에서 대략 뭐 최고가까지 200%에 가까운 굉장히 강력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9월, 10월 이 시기에도 잘 올라갔었는데, 이 당시에 위닉스, 파세코, 하츠 이런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잘 올라갔거든요. 그런 시기에서도 미세먼지의 테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츠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일봉, 주봉, 월봉상에서 지금 갇혀있는 모습이니까,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저항을 누르는 이런 요소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거죠. 일봉의 방향성은 좋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돌파 여부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열린 차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절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 거기에 이제 관점을 좀 두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은 파세코가 일단은 가장 강력한 힘이 나왔어요. 왜? 오늘 개별적인 이슈가 붙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한 칸 아래쪽에 띄워 놓은 크린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은 차트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주황색 선이 제 차트에선 60일 이동평균선인데 한번 올라가려다가 밀린 자리, 올라가려다가 꼬리 달고 밀린 자리, 올라가려다가 꼬리 달고 밀린 자리를 거래량을 어제 오늘 늘리면서 양봉이 나왔고 위쪽으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멀리 본다라고 하면은 매물이 여기 아래쪽에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 파동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여기 중간중간에 쌓여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방어율이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준선들이 잡혀 있고 윗공간에 여기 매물까지만 먹으면은 올라갈 공간들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크린앤사이언스가 당장 접근 관점에서는 기술적으로 차트의 흐름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파세코는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여기다도 이제 별표를 좀 같이 쳐보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남방주, 그 다음에 호빵,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또 패딩을 또 많이 입죠. 그래서 예전에는 노스페이스 패딩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막 몇십만 원, 뭐 1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패딩들이 있고 막 등골 브레이커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은 지금은 뭐 패딩 하나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롱패딩이 하도 유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좀 좋은 걸로 비싼 걸로 하나 샀는데 겨울이 또 바로 이제 제가 사자마자 지나가서 롱패딩에서 또 쇼패딩으로 그 유행이 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쇼패딩이든 뭐 롱패딩이든 뭐 겨울 시즌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혹은 그런 걸 유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겨울철 수혜주로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겨울철 의류 관련주라고 나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HTS 관심 종목에다가 따로 빼놔서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FNF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겨울철 의류 관련된 종목은 사실 뭐 작년, 재작년 그 전해 년도에도 겨울철 수혜주 중에서도 그렇게 막 센 테마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조를 한 번 더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이 차트가 지금 다 같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들이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요즘 유행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혹은 뭐 제약주들 이런 거 가지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세였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영향도 작았고 최근에 거래량을 툭툭툭툭 늘리면서 위쪽으로 찌르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수급을 보니까 FNF는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FNF가 어떤 기업인데 라고 보신다고 하면은 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NF, 뭐 MLB,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뭐 등등등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인기가 많은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에 겨울철 의류라던가 아니면 롱패딩, 패딩 이런 것들도 이제 유행을 좀 많이 해서 겨울철 수혜주로도 이제 테마가 같이 붙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수급과 차트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종목은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메모장에도 같이 써드릴게요. 더 네이처 홀딩스 여기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요즘 백화점에 가면은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 꽤나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죠. 왜 뭐 NFL이라던가 뭐 지표라든가 뭐 다른 뭐 인기 브랜드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게 겨울철 인기 패딩 수혜주로 이제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그 상장의 역사가 이제 깊은 그런 종목은 아닌데
분위기가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차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에 외국인들의 수급들, 그 다음에 연기금이 또 3일째 순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전고점 여기, 지난번에 전고점 여기, 그 다음 파동에서 전고점 여기였는데 이번에 이런 전고점들을 위쪽으로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시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쌓여 있었던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고 먹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에서 돌파 그림들이 야금야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차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차트가 길지 않으니까 뭐 주봉이랑 월봉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영원무역, 요거까지도 같은 의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 늘리면서 양봉이 하나 꽂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는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기의 쌍끌이 매수가 3거래일로, 그 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 겨울철 의류 관련된 종목들을 보니까 연기금 쪽의 수급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최근에 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이 또 공통점이, 이번에 시장이 빠지면서 인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시장의 영향은 작았고, 그럴 때는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없는 듯 하다가 오늘을 계기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인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쭉 했어요. 항상 겨울철 수혜주들이 매 시즌 올라가는 상승력이라던가 뭐 테마의 강도는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겠으나, 지금 오늘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또 역대급 추이에 대한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가을이 넘어가는 이 시즌에 겨울철 수혜주들을 내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편입을 해서 겨울 시즌이 다가왔을 때 뭐 실제로 막 한파가 막 달려오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감에 차트가 만들어져 있었던 종목들은 한파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올라간 자리에서 개인들 물량들이 막 엄청나게 뛰어들면서 거기서 이제 차익 물량들로 떨어지는, 오히려 재료가 소진이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겨울철 수혜주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강추위와 한파가 오기 전에 매수해서 그런 재료가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차익 물량에 같이 이제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겨울 수혜주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새로 또 정리를 하시면서 제대로 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종목들을 제대로 좀 체크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겨울에도 그렇고요. 뭐 내년 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다가올 뭐 11월, 12월, 내년 봄까지 해서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빨간색, 그 다음에 붉은 수익들이 불타오르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또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또 영상과 또 수익맨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컨텐츠들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수익!